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3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따로 별도로 취재한 내용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조금 전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당초에는 지금 계속 경남 공천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무소속 출마를 위해서 탈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견해들이 나왔는데, 일단 오늘 탈당은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처음에 고향이죠. 경남 밀양, 어령, 함양, 창녕 이 지역구에서 출마를 하려다가 험지로 가라. 그러니까는 그렇다면 뭐 양산을, 경남 양산을도 험지니까 김두관 의원이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그걸로 가겠다 했는데, 공관위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계속 서울 지역 험지로 가려고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고 양산을을 고집을 하니까 결국 컷오프 시켰죠. 그러니까 공천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천 과정의 불합리성을 쭉 길게 이야기하고, 이건 공천이 아니라 뭐 막가는 막천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경쟁자 천혜기와 김형호 위원장의 사감이 겹쳐서 저를 궁지에 몰아넣는 막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탈당 당장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탈당은 하지 않겠다. 지금은 탈당을 하지 않겠다. 300만 당원이 눈에 밟혀서 탈당 못하겠다. 황교안 대표가 바로 잡아달라. 그리고 이 공천은 원천 모여니까 선거도 임박하고 하니 조속히 답을 달라. 그 이후에는 제가 취할 모든 수단을 다 할 거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결국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이 절차를 거치는 중입니다. 과정을 거치는 중이죠. 이렇게 황교안 대표에게 뭐 다시 검토해달라, 바로잡아달라 한다고 해서 한국당이 공천을 바꾸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 전에 한국당과 완전히 척을 져서 가면 안 됩니다. 뭐 당 지도부와는 몰라도 지금 300만 당원 이야기한 것처럼 당원들 속에는 홍준표가 남아 있어야죠. 그래서 일단은 아직 당의 마지막 결정을 기다리겠다 이런 이야기지만, 결국은 탈당을 하고 무소속 출마를 하는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건 양산 무소속 출마 또는 그 고향이죠. 그 창녕, 밀양, 어령, 함양, 창녕 지역 이 이야기가 나오지만, 송국근 혼술이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은 이 가능성보다는 대구 쪽으로 무소속으로, 대구에서 무소속 출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홍준표 전 대표 핵심 측근들과 이렇게 뭐 취재를 한 내용입니다. 물론 완전히 가능성을 경남 쪽에 닫아놓은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은 어차피 무소속 출마할 거면 TK, 보수의 심장부인 TK에서 승부를 걸어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미래통합당에 복당을 해서 자기 대권 주자, 대선에 출마를 했었죠. 자기 대권 주자로 다시 한번 뛰어본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경남보다는 아무래도 PK보다는, PK 쪽은 지금 문재인 정권의 텃밭이기도 하죠. 거기보다는 보수의 심장인 TK에서 국회에 입성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본인이 어차피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 대권을 노린다면은 TK가 유리하다. 그래서 TK 지역의 출마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게 송국근의 혼술의 취재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역은 어디냐? 지역은 어디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쪽에서 대구의 정치 1번지로 가겠다. 수성이죠. 근데 수성은 지금 수성갑, 수성을 양쪽에 있습니다. 수성갑은 김부겸, 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현역으로 있죠. 거기에 여러 사람이 도전을 하다가 얼마 전에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수성을에 있던 주호영 의원, 중진 주호영 의원을 수성갑으로 돌려서 김부겸 의원과 맞상대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대신 수성을 지역은 경선 지역으로 만들었죠. 정상환 변호사, 그리고 또 권세호 변호사도 있지만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여성 정치인 이인선 전 경북도 부지사, 또 전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 청장이 있죠. 이 세 사람이 지금 경선을 벌이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서 이기는 사람이 미래통합당의 후보가 되고 홍준표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나가서 일전을 겨뤄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성갑보다는 수성을 쪽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수성갑은
김부겸, 주호영 이 구도가 딱 갖춰졌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그 옆에 수성을 어차피 같은 수성 1번지니까 정치 1번지니까 그쪽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렇다면 과연 홍준표 전 대표의 이런 시도가 성공을 거둘까? 그 부분은 물론 결과는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한국당, 미래통합당 후보가 누가 될지도 모르고, 홍준표 전 대표가 최종적으로 수성을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가상대결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그 변수가 있겠죠. 홍준표 전 대표는 지난번 2017년 조기 대선에 출마할 때도 본인이 TK 대표 주자를 자임을 했습니다. 대구에서 영남중학교, 영남고등학교를 나왔죠. 초등학교는 경남 지역에서 여러 곳을 다녔지만은, 그래서 본인도 TK다. 네, 선골은 아니지만 진골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선 출정식도 당시 그 서문시장에서 열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대선 출정식도 하고, 또 그 이후에 대구의 지역의 당협위원장도 잠깐 맡기도 했죠. 자, 그렇게 대구를 발판으로 해서 정치를 하려고 시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12월 이때 여론조사, 지역 언론, 특히 영남일보에서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때 여론조사 중에 하나가 TK의 차세대 정치 리더를 조사를 했죠. 그 조사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두 번 다 1위를 했습니다. 14.2%를 받았고, 그 다음에 14.6% 모두 1위를 했습니다. 물론 작년 이야기입니다. 작년 10월, 12월 그때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홍준표 전 대표가 TK 정치인, TK의 정치 리더 이렇게 좀 인식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본인도 TK의 자장이 돼서 TK를 발판으로 자기 대권에 도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굳혀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은, 본인이 한국당에서 경남 지역에 있었지만 컷오프 당에서 미래통합당에서 컷오프 당에서 무소속으로 이 TK 출마를 하게 되면은, 이번에 TK 지역 현역 의원 대폭 물갈이 됐죠. 대폭 물갈이 됐는데, 출마 포기한 분들 빼고도 현역 국회의원이 7명이 지금 현재 물갈이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도 무소속 연대 형태로 홍준표 전 대표와 노선을 같이 할 그럴 가능성도 지금 벌써부터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경북 일부 지역에서도 그렇고 대구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TK 유권자가 과연 선택을 해줄 것이냐, 이것이 가장 문제죠. 대구 시민들이, 수성을 주민들이 수성을에 출마한다면 홍준표를 대구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보수 정치인으로 선택을 해서 자기 대권 주자를 키워줄 것이냐, 그 문제인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홍준표 전 대표가 당 대표를 하면서 상당히 막말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보수의 품위 문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 PK 지역에서 컷오프 된 사람이 TK 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데 우리가 밀어줄 수 있느냐, 그런 분위기가 요런이 형성될 수도 있죠. 아니면 반대로 홍준표의 막말, 그것은 막말이 아니고 투쟁이다, 이렇게 또 받아들이는 쪽도 있습니다. 투쟁력이다, 지금 야당으로서 가는 투쟁력이다,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는 쪽도 있고, 또 대구 경북 지역에 중진이 없다.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3선 이상 다 낙천하고 주호영 의원만 살아남은 상황이죠. 너무 중진이 없다. 그러니까는 대구 경북에도 보수의 좀 중심이 되려면은 그럴 만한 인물이 있어야 된다. 또 이런 여론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쪽 여론이 있는데,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이 총선을 대구에서 선택을 한다면, 대구 출마를 결정을 한다면은 이 총선이 대구에서의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 총선에서의 승패 여부가 본인의 자기 대권 도전 여부, 거기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당히 보수 정치에서는 의미 있는 그런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정권의 혼술이었습니다.